자, 의학 동영상을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아마 전 세계 병원에서도 이것을 제 걸 보신다면 제 거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제 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과학도 발표를 하고 있고, 의학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인체를 치료하거나, 또 그 중에 식품과 약초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내어서 특허를 신청을 제가 10건을 냈는데 받지는 못했는데 치료는 됩니다. 저도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도 받지를 못해서 좀 어이가 없고, 저는 제 방법에 의해서 모든 질병의 어떤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 방법을 따라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남을 어떤 불법으로 치료하지 않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현행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작용이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존에 의학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비, 경련, 신경절에 잘 숨어 있는다. 신경절에 잘 숨어 있어서 쉽게 박멸이 잘 안 된다. 혈액 속에 있는 것은 그나마 박멸이 잘 된다. 세포벽 바이러스의 특징은 세포벽이 얇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토마토 케찹, 토마토 케찹하고 토마토 케찹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깔라맛이 콸콸, 동남아시아에서는 이거 감기약으로 쓰죠. 그 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그 다음에 매실청 원액 콸콸, 그 다음에 생강청, 시중에 파는 건 그냥 생강청을 넣으시고, 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넣으시고 충분히 넣기. 초고추장을 제 방식으로 유자청을 넣은 초고추장이 있습니다. 유자청을 넣은 초고추장은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다면 제가 보고 한 거겠죠. 고추장에다가 마늘 갈은 거 잔뜩 넣어주고, 이게 진간장 넣어주고, 유자청 넣고, 이렇게 유자청 사과식초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유자청입니다. 유자청 고추장을 이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켰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 거 보고 따라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이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일정 청고추장을 안 넣으면 좀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용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바이러스의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인체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나 이런 세포벽보다 세포벽이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조금만 식품산, 우리 인체 사람이 먹는 식품의 산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또는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필링을 해주는 거예요. 필링 아시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세포벽이 터져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약화되거나, 그래서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쉽거나, 그로 인해서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체 면역세포와 거기다가 빵꾸를 뚫어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염산을 주입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소금이 좀 다량 필요하죠. 그래서 소금 필요한데, 이런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리는 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 식품산을 가지고 이거를 소멸을 시켜보자라는 아이디어 속에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컵에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안전하고요. 계속 먹어본 결과 적어도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 종류들은 세포벽이 터져서 빠른 시간에 소멸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인체의 모든 형태의 단백질은 식품산과 식품염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게 식품산에 의해서 표면의 세포벽을 녹여서 손상을 주거나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염을 통해서 손상을 입혀서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뭐 아스피린 같은 이런 약을 먹으시면 이렇게 인체 위장 같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장계열이 좀 얇아지죠. 장기적으로 계속 드시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출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의학을 연구를 하면서 이걸 알게 됐고, 인체는 수시로 식품을 통해서 산이나 염을 먹기 때문에 소금이 염이고, 산은 뭐 식초도 있지만 식초는 그건 안 좋아요. 일체에 그냥 산 종류는 많죠. 산 종류는 많은데 그 중에 안전한 것을 골라서 이것을 결합 실험을 했고, 그 결과로 이것이 매우 우수한 내 아이디어가 적중해서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에 소멸하는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바이러스 종류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특히 바이러스, 세균 둘 다 작용을 하는데 세균도 세포벽이 있으니까요. 인체에 어떤 백혈구나 적혈구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고 매우 우수한 치료제로서 이 아이디어를 또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부작용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고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제가 대단히 놀라운, 노벨상 한 100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커피나 아니면 탄산의 어떤 살균력을 다 아시죠? 탄산의 살균력에다가 소금을 좀 타서 드시면은 소금을 좀 타서 그것도 살균제가 됩니다. 이 기술 구조와 커피에다 소금 타는 구조, 이것도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먹으면 장이 얇아집니다. 소금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 전쟁 상황이다 그러면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물학 무기로서 아니면 뿌려주거나 대응 방법이 없을 때 딱 되겠죠. 저는 커피의 살균력을 알고 있거든요. 커피나 탄산의 살균력을 알고 있는데 커피가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는 한꺼번에 시중에 사는 음료수로 만드는 병커피는 효과가 없고 얕아가지고 엷어요. 커피의 어떤 커피 성분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 있고, 일본식 봉다리 커피, 맥심 커피 같은 게 봉다리 커피가 그것을 여러 봉, 두 봉에서 세 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더 타요. 설탕을 왜 좀 더 많이 타냐면, 설탕은 보면 계단 세척할 때도 이렇게 방 세척할 때도 사용하거든요.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빨도 녹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세포벽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먹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먹으면 커피의 살균력 플러스 설탕, 소금의 역할로 인해서 그것이 세포벽에 녹아서 바이러스 살균하는 효과입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자청, 소금 이것도 됩니다. 제가 접대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제일 우수한 것은 커피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탄산 소금도 괜찮고, 그런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장이 얇아져서 허릅니다. 왜냐하면
소금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위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예전부터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어서 염장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 좀 그로 인해서 위장 장애가 많이 생기고 위암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또 피부병 치료제로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점을 찾다가 열에 약하다. 저도 피부에 많이 시달려서 그러면서 전문가용 드라이기용 220W짜리 정도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피부에게 피부병 있는 것을 좌우로 흔들어줘서 열을 축적하고 인체 피부에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항문 피부에도 다 되더라고요. 항문 피부에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타구니에 그걸로 어떻게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피부병을 소멸했습니다. 이것도 노벨상 100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부병 오랫동안 많은 피부병에 시달렸는데 다 치료했습니다. 클린 상태입니다. 피부병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산. 여름마다 다른 건 드라이기로 계속 관리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완산은 피부 깊숙이 아마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 균일해서 그런 것 속상했는데 발 같은 데는 제가 사과식초를 스프레이 통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이렇게 스프레이 통에다가 사과식초 원액을 빙초산 안 됩니다. 사과식초 원액 새백식초 안 되고 그냥 식초 계속해서 스프레이해서 뿌렸더니 각질형 무좀이 해결됩니다. 어쨌든 완성 같은 것도 일종의 곰팡이 종류인데 아주 여름 무더운 날 정말로 더운 날에 다시 발병을 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하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락스의 살균력에 주목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락스하고 과산화수 연구 끝에 락스하고 과산화 베이킹소다 70, 20, 10 딱 프로테이지는 딱 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그것도 프로테일 대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샜더니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도 되고 구내염에도 되고 입 안에 뭐 부풀어 오르는 증상 같은 이상한 증상에도 그게 되더라고요. 사과식초 같은 걸로 이렇게 충축인 같은 거 사과식초 원액을 가지고 물 조금 머금고 2, 3분 정도 그게 아픈 곳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락스하고 과산화 베이킹소다 결합이 이것도 또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것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귀 속에도 되고 코 속에도 됩니다. 면봉에 묻혀서 이 용액을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이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으로서 저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인체를 치료하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살균 물질,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물질을 찾아서 특허를 10건 이상 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고 의학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제 거 보고 아마 이게 질병의 진단과 이렇게 어떤 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리라고 제 거 따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있어서 현대의학은 아직도 피부병 해결 못해요. 저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제 자신이 피부병 무좀 해결했으면 뭐 계속해서 무좀 광고약이 매년마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저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잇몸 부풀어 오는 증상, 잇몸이 이렇게 부풀었다가 터지고. 그게 있다는 게 처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오해를 했는데 아니면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하는 지식을 따라서 약초와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안 돼서 이거를 영양분 부족으로 이해를 하고 다양한 식품을 먹어본 결과 땅콩, 비타민 B1과 B2를 포함하고 있는 땅콩을 먹었더니 되더라고요. 땅콩, 당근, 비타민 A의 전구체를 갖고 있죠. 당근은 그 다음에 당근만의 어떤 독특한 자기의 어떤 기능, 당근만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깔라만 골드키를 먹었더니 해결된다. 꽁시도 괜찮을 거라고 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보통 잇몸 출혈과 장 출혈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품화 시키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개발을 했는데 식품과 어떤 약초를 가지고 살균하는 이런 실험을 계속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살균 물질을 찾거나 또는 그런 결합 실험
이것과 저것을 결합하면 결합되는 결합 실험을 했다고 잘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조 10%, 건보배추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그다음에 소루중이 5%, 구절초 5%, 어성초,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5%, 부초선 5%. 이걸 가지고 용액을 이제 끓여서 집에서 이렇게 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제가 12지향 궤양 출혈을 일어날 때 예전에도 계속 사용을 했었던 부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다가 이제 커피를 같이 먹거나 아니면은 되게 뭐죠 위장 장애가 만약에 12지향 궤양 증세가 없었을 때는 커피나 저기 카레가루 있잖아요. 강황가루는 안 됩니다. 강황가루 말고 카레가루가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황가루하고 카레가루가 똑같은 게 아니라 틀립니다. 강황가루 먹으면 위장 빵꾸 납니다. 제가 그 실험 안 해보지 아십니까? 강황가루가 아니고 카레가루, 시중에 파는 오뚜기 카레가루 플러스 좀 다른 걸 섞었죠. 그래서 카레가루 플러스 커피가루를 섞어주면 이것이 그다음 소금하고 기존에 이렇게 믹스커피 이렇게 봉다리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보다 좀 더 집어넣습니다. 왜냐 그 설탕의 그 양을 늘려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표면에 그렇죠 이렇게 스크래치 현상, 이렇게 필링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설탕을 넣는 겁니다. 더 많이 넣어서 이걸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12지향 위장 장애, 유기양이나 위염 같은 있으신 분은 장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잠깐 정도는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하시면 위장 그렇죠. 위에 위산이 많이 생겨서 영유형 시대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떤 식품으로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것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고요. 커피 강황 섞어주고 소금하고 설탕, 헤르페스 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이 아니고 강황 카레가루, 강황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유정 빵꾸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플 수 있어오니 강황을 하지 말고 일반 시중에 카레가루는 안전하니까 그걸 타서 드시라고 하시면 이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효과가 있다. 커피 같은 2잔에서 3잔, 4잔, 4잔, 5잔 이렇게 급할 때 소금, 설탕을 같이 설탕을 많이 넣어야 돼. 설탕을 좀 더 넣어야 돼. 그래야지 안에 들어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설탕이 필링 효과를 가지고서 그것을 녹여버립니다. 이런 설탕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하셔야지 바이러스 세균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그걸로 이제 이렇게 겉에를 세포벽 세균과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 종류들에서 그걸 녹여버립니다. 설탕을 가지고 설탕을 이빨도 녹입니다. 그다음에 계단 청소할 때나 우리 방 청소할 때 설탕이 녹여가지고 그걸로 닦습니다. 설탕이 이런 위력을 아시는 분은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필링이 된다는 거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래서 삼투압 현상을 스크래치 만들어가지고 터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발표한 이 약초 플러스 커피 이걸 두 가지를 섞으면 그렇죠. 이게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 여러 바이러스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거기에 카레가루를 같이 섞어주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남의 기술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조 10%, 건보배추 10%, 비단풀 5%, 소료장 5%. 이거는 이렇게 약초를 실험을 많이 했는데 살균,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살균 효과가 간이 버전으로서 이건 좀 양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독성이 적습니다. 기존의 것도 독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두유 한 잔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허용된 전문 약초가 아니라 일반 약초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일반 어떤 민중 아니 일반 백성들 이렇게 수많은 어떤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이 약초를 가지고 자기를 치료하는 이런 치료를 수천 년간 이렇게 스스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년간 전 세계는 약초를 가지고 식품을 가지고 스스로를 치료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약초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문 약초는 구할 수 없고요. 일반 시중에서 허용되는 일반 약초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마 몽골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는 다 약초를 다 미국에서도 약초를 스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보편적인 문화라 수천 년간 계속 반복되는 보편적인 문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사에게 허용된 전문 약초는 거기서 하시고 일반 우리나라 약초 산업도 아마 그거를 거부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약초를 구매할 수 없게 한다. 한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부분. 수천 년간 먹어왔던 걸 그들이 여기서 이걸 해서 중단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약초를 다 구매를 하는 문화가 수천 년간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각성제, 커피하고 초콜릿, 가나 초콜릿 같은 각성제, 큰 가구로 된 거, 이게 두 개를 같이 먹어주면 믹스 커피가 나요. 두 개를 같이 먹어주면 잠이 안 옵니다. 여기다 녹차까지 같이 해서 이걸로 이제 제품화 시켜서 마약을 대신한 각성제. 잠 안 오게 하려고 마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드시지 마시고 이걸 드시라고 말씀합니다. 초콜릿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제품화 시켜서 상업화 시키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녹두하고 거기에 검은콩하고 생밤을 섞어서 해독제로서 그래서 술 해독제를 했든지 이렇게 만드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가루가 제가 이번에 12지 안경을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을 겪었는데 연근가루가 다른 지혈 방법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연근가루하고 홍시가루, 홍시액이 감가루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징어포까지, 오징어 뼈가루는 옛날부터 이게 지혈제를 써왔는데 한의학의 전문화학으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오징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오징어 포를 가루로 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근가루 플러스 홍시가루, 그냥 감가루가 되겠습니다. 이게 감가루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연근가루가 핵심입니다. 일단 오징어포가루 같이 해서 지혈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 안전합니다. 되게 안전하고 이따가 이렇게 조리대 가루, 조리대를 그냥 조리대 가루 플러스 약간의 생방가루. 근데 이게 생방가루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것까지 하면은 좀 더 강력한 지혈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치료에도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추,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커피, 매실청하고 커피를 섞어서 운동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약물 드시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약물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매실청하고 커피를 같이 섞어서 먹으시면은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그거를 가지고 넣으시면 파워를 줍니다. 이렇게 몸을 갖다 파워 근력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가 알아내는 것으로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식품과 어떤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방법을 특허를 10개를 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식품의 결합 실험을 많이 하고 그것을 의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고 생밤하고 키가루, 체다치즈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병 보조치료를 들어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루하고 생강가루를 해서 어떤 정신을 이렇게 근력을 형성해 주거나 정신을 업시켜주는 이런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루하고 생강가루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추가루하고 생강가루, 커피가루를 섞어서 하셔도 이것도 자연 강장제로 사용할 수 있고 몸의 근력을 회복하고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강 가른 거, 생강을 좀 익혀가지고 생강 가른 거, 생강가루 플러스 마늘과 양파 익힌 거. 이거 생강도 양파, 마늘, 양파도 다 익혀야 됩니다. 완전히 익혀서 매운기가 없어야 되고요. 충분히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특히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살균 물질로 되면서도 몸의 근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매실청하고 생강청을 섞으면 변비치료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되고요. 무화과, 부추가루, 사과가루도 섞으면 변비치료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켜서 변비치료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가루하고 마늘가루하고 양파가루하고 대파가루를 섞어서 이것도 몸의 근력 회복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물질로서 마늘가루하고 다 익혀야 됩니다. 양파가루하고 생강가루, 그 다음에 조리대 가루, 유자청가루, 청빛가루를 섞어서 살균 물질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 식품과 사학교에서 어떤 약초 중에 살균하는, 생각봐야 살균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것을 결합 실험을 했고, 특허 청약자 10건을 냈습니다. 특허는 못 받았으나 치료는 됩니다. 제가 치료를 됐는데도 안 줘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너무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도 생밤, 그 다음에 생방가루하고 생강가루, 그 다음에 커피가루, 사과가루를 섞어가지고 이것을 근력 회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 커피, 생강 커피, 이 생강도 익혀야 되겠죠. 생강가루, 커피가루, 사과가루가 되겠습니다. 생방가루 이걸 섞어서 근력 회복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율무가루하고 포도가루하고 그 다음에 녹차가루하고 섞어서 눈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 일정 부분 도와주는 보조식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율무, 포도, 번데기가루, 소고기가루, 뽕리가루 또는 오디가루, 이게 오디가루, 그다음에 사과가루 이걸 섞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락스하고 뚜러펑 섞어가지고 이게 화장실 줄눈 희게하는 효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0대 50으로 들어가고 프로테이즈는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계단 청소도 좋고 방 청소도 좋고 짱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송에서 주방 세제로 몸을 씻는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피부염 안 걸리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거 해볼까? 너무 하얘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을 많이 희석을 타가지고, 왜냐면 좀 너무 독하니까. 그래서 락스 60, 그 다음에 그 뚜러펑 40으로 해가지고 물을 완전히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씻고 몸을 씻어도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씻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고 빗누칠 하고 다 씻고 그 다음에 얼굴을 좀 있다가 그래서 물로 다 이렇게 그거를 락스하고 뚜러펑 많이 희석한 거를 이렇게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좀 있다가 그걸 다시 물로서 씻어내리는 이런 방법을 했더니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주름도 없어진,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황당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장품 열로도 사용을 하셔도 돼요.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별 이상은 없어요. 저는 지금도 피부병도 없고 피부염도 없고 피부 좋은 것 같아요. 네. 피부 탄력 있게 되고요. 저도 지금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이걸로 원래 반도체 세척제나 반도체 그 산업에 있어서 세정제로 사용하고 기계 세척 모든 세척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도 그 화장품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